요즘 논객들은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만 골랐습니다. 음모론을 믿습니다. 자기 주장의 논리적 오류는 애써 무시합니다. 가짜 전문가에 의존합니다. 요즘 TV 토론이나 언론 인터뷰, 특히 국회 질의응답 등을 바라보면 예전에 비해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진영 논리에 매몰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여야 공이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류의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주장 중 가장 약한 고리를 골라 공격하거나 과학적 가설에 남아있는 최소한의 불확실성을 걸고 넘어지는 전략도 사용합니다. 언론 탄압이 분명한데 탄압이 아니라고 끝까지 계급품을 뭅니다. 자기 입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확정 편향, 이중잣대 등 오류투성이 논리를 동원하여 자기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게 아주 일상화되고 있어요. 소위 진영 논리에 빠진 건데요. 특정한 인물, 집단, 사물, 사건 등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그 대상이 어떤 진영에 속해 있는가, 어떤 진영에 유리한가 혹은 불리한가를 다른 것보다 우선시해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배울 만큼 배우고 연구도 한 사람까지 메시지 본질보다 메신저의 소속과 입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러다가 사회적 보편 타당한 가치가 아예 사라지고 없는 삭막한 사회가 되는 거 아닌가, 원시 사회가 되는 거 아닌가 우려가 큽니다. 왜냐하면 옳은 것도 그른 것도 모호한 그런 사회에 내가 발딛고 살아야 한다는 게 몹시 자존심 상하고, 또 이런 사회를 우리 기성세대가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면 몹시 속상하거든요. 어떤 특정 사건이나 법안을 두고서 기본적으로 양편으로 갈라져서 각자 입장과 생각을 개진하고 또 옹호하고 주장하는 그런 과정은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야당과 여당, 여당과 야당의 대립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 정치에서 선거의 결과가 국가 권력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피선거권을 가진 정치인이든 또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든 진영의 논리는 자기가 소속하거나 혹은 지지하는 정당의 권력 쟁취를 위해서 발휘되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죠. 그런데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학계에서 합의되고 널리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실까지 부정하는 일은 가볍게 웃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소위 과학 부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팽배하게 되는 것은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과학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과학적인 증거나 논리 구조가 엄연하게 있는데도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겁니다. 진영 논리에 매몰된 거죠. 혹 반론을 제시받으면 자기의 신념에 대한 도전 혹은 공격이라 여기고 오히려 더 세게 반발합니다. 요즘 이런 거 계속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가짜다라고 주장한 경우가 있었지요. 제가 아는 분이 진지하게 하던 얘기인데요. 대선 앞두고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용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코로나19가 처음 상륙했을 때 미국에서는 음모론이 판쳤지요. 미국의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거는 독감일 뿐이다. 대부분 그냥 회복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인구의 10만 명당 327명이 코로나19로 사망을 했습니다. 한국은 59명 치명률을 보였으니까 치명률이 한국에 비해서 5배나 높았던 세계 최고의 문명국가. 이거 상상이 갑니까? 과학 부정론의 중심에는 과학적 사실을 부정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집단이 버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담배가 암을 일으킨다는 것을 극구 부정해요. 그 뒤에 보면 담배 회사가 버티고 있죠. 인류가 기후변화 때문에 엄청난 재해를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아니랍니다. 알고 보면 그 뒤에 석유 회사가 버티고 있다니까요. 어느 사회나 이들의 주변에는 소외감이나 상실감을 겪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들은 쉽게 과학 부정론을 받아들이고 이를 신봉하면서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데 더 이상 자기가 소외된 자가 아니라 사회 엘리트 그룹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착각이죠. 이런 사람들은 유리한 증거만 골라 쓰고 음모론에 의지하고 논리적 오류는 애써 무시하고 상대방 주장 중 가장 약한 고리를 골라 공격하는 방법을 체화하고 즐기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검사가 훨씬 정치를 잘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이 있더군요.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그 사람의 출신이 무엇이냐 이거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지요. 그러나 어떻게 검사가 정치인보다 정치를 더 잘하겠습니까? 법규를 따지는 이런 검사가 잘하고 정치는 정치인이 더 잘하는 게 그냥 상식이잖아요. 본인들이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 이런 거 서슴없이 내뱉는 일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온 나라에 간첩이 바글바글하다, 심지어는 대통령도 참모도 모두 간첩이라고 말하던 사람들, 대한민국을 금방 김정은에게 홀라당 갖다 바칠 거라고 두고 보라고 개거품 물던 분들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MBC 기자를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는 것을 배제했던 이유로 헌법 수호 일환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64.6%가 이거 공감할 수 없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문가나 언론 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공감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이보다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콘크리트 지지층의 심리 자세는 사회의 일반적인 기준과 정서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바이든도 난리면으로 들리는 겁니다. 중심을 잡고 살기 위해서 균형 잡힌 사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유 있는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르다고 말하는 게 좋습니다. 석연한 상식이 만연한 사회, 그러니까 상식이 일상화된 사회, 뭐 이런 사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제 얘기 듣고 열받는 분 계시다면 미안합니다. 그래도 관용하고 함께 사는 사회 만들기 위해 더불어 노력하시자고요. 이왕 우리 지금 대한민국 세계사의 주역으로 떠오른다는 그 큰 뜻을 품고 온 국민이 그걸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꼬여서 내 주장만 그냥 거품 물고 반복하는 그런 일이 없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 또 여유가 있는 사회, 이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